금요일 밤 8시 주말에 뭐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영화 한 편 어때요? 침대 위 상영관 세 번째 상영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상영관은 영화 드라마에 대해서 두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입니다. 금요일 밤 침대에 누워서 주말에 어떤 영화, 드라마 볼지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저는 마리. 저는 까미입니다. 마리씨, 우리가 드디어 팟캐스트 조회수가 1000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1000회라니. 그러면 1000명의 청취자가 계셨다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리씨, 이제 여름이 또 다 지나가나 봐요. 벌써 에어컨을 틀면 또 춥더라고요. 맞아요. 땀 뻘뻘 흘리던 한여름이 어제 같은데 요즘 참 하늘이 예쁘죠? 날씨도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또 한밤중에 창문 살며시 열어놓고 영화 또 한 편 보면 딱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침대 위 상영관 맞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팟캐스트 듣고 밤에 영화 한 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침대 위 상영관에서 준비한 또 영화가 바로 이런 밤 딱 어울리는데요. 팟캐스트 듣고 오늘 소개하는 영화 보면 정말 딱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소개하는 영화 말고도 주말에 보면 좋은 영화, 드라마 추천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청취해 주십시오. 마리씨,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침대 위 상영관 세 번째 상영장은 또 뭔가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엄청 고심했다고 들었는데 네, 세 번째 상영작은 두둥 바로 윤가은 감독의 영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띵작이죠. 진짜 이런 여름밤에 또 딱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화 우리들이 띵작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죠? 맞아요. 그 8월 22일 윤가은 감독의 영화 우리 집이 또 개봉을 했거든요. 영화 우리 집을 보러 가시기 전에 윤가은 감독의 이전 영화인 우리들을 또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그려내는 관계성에 관한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들 예고편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혼자인 외톨이 선은 모두가 떠나고 홀로 교실에 남아있는 방학식 날, 전학생 지아를 만납니다. 여기 우리 반인데 누구 찾아? 너 3반이야? 나도 이제 3반인데. 오늘 전학 왔는데? 서로의 비밀을 나누며 순식간에 세상 누구보다 친한 사이가 된 선과 지아는 생애 가장 반짝이는 여름을 보내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 나 1학년 때 이혼하셨다? 정말? 나중에 우리 둘만 바닷가 같이 갈래? 계약 후 학교에서 만난 지아는 어쩐 일인지 선에게 차가운 얼굴을. 지아야, 아까 내가 인사했는데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선이와 지아, 우리는 다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네, 예고편 듣고 왔습니다. 조재휘 평론가는 영화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남기기도 했죠. 모두가 겪었지만 그럼에도 잊었던 윤영기의 감정과 순간들을 고스란히 또 환기를 시켰다 라고 말했는데 마리씨가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영화 우리들은 초등학교 4학년 어린아이들의 성장을 담은 영화입니다. 방학식 당일 외톨이인 선에게 전학생 지아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솔직하고 그래서 위험한 두 소녀의 아슬아슬한 성장 이야기인데요. 그때 우리 모두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죠. 두 소녀의 만남부터 갈등 그리고 화해까지 일련의 사건 속에서 선과 지아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봉 당시 베를린 영화제 2개 부문 노미네이트 되고요. 8개 국제 영화제 초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가은 감독은 이 작품으로 제37회 청룡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 마리 씨, 우리 이 윤가은 감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자, 윤가은 감독은 한예종을 졸업했지만 그전에는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 영화 잡지 카노를 읽으면서 영화를 하려면 인문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미술관 옆 동물원 이정현 감독이 연극회 출신인 것을 알고 연극회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동하다가 한예종을 들어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우리들 이전의 단편 영화 손님과 콩나물을 통해서 또 한번 사춘기의 성장통과 유년기의 감수성을 담아냈잖아요. 마리 씨는 혹시 이 중에서 또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나요? 저는 전작품 중에서 콩나물이 인상 깊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시키지 않은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거든요. 단편이라서 좀 짧긴 한데 삶을 살아가며 겪는 실패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아, 저 그 콩나물은 아직 못 봤는데 시간 나면 꼭 한번 봐야겠어요. 그 윤가은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담는 영화의 주 이야기가 현재 자신이 겪는 내적 고민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콩나물 때는 실패에 대한 내적 두려움을 시작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화 우리들도 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 이 영화도 아이들이 주인공이지만 윤가은 감독은 어린 시절 좋아하던 친구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른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관계에서 딜레마를 겪으면서 관계 맺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 영화를 지금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느꼈다고 해요. 진짜 그 영화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의 다툼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관계성이 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관계성을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또 풀어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풀어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는데 다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윤가은 감독이 영화 우리들을 기획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그 자전적으로 풀어나갔다고 해요. 감독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단짝 친구와 갑자기 멀어지면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를 기반으로 기획을 시작했다고 해요. 자전적 경험이 기초가 돼서 그런지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구나 경험했을 만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초등학생의 시선을 잘 풀어낸 게 윤가은 감독이 학원 강사로도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집중할 수 있었나 봐요. 네, 그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계급적 구별짓기 하는 행위를 목격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속한 계급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무슨 아파트별 구분짓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는 뭐 충을 붙여가지고 임대충이라고 한다거나 뭐 휴먼 거지 뭐 이런 나쁜 말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은 어른들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목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 아파트 애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자녀를 또 보내지 않겠다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사이에서도 경제 같은 걸로 그 서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 선이가 핸드폰이 없고 학원비 때문에 학원 다니기를 망설이는 장면이 감독이 학원에서 일했던 경험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감독이
선의의 소외가 그 계급 문제에 따른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고 짐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윤가은 감독의 연기 디렉팅 방식인데요. 그 배우들의 장면만 알고 전체에서 이게 어떤 장면인지는 모르고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전체 결을 보면 해당 씬에 딱 알맞은 연기 표현이 됐어요. 진짜 그 배우들의 시선 처리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졌고, 이게 왜 그런 거죠? 그 리허설을 2, 3개월 정도 하면서 모든 씬을 다 연습했대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안 알려준 이유는 전체 맥락을 알면 배우가 연기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아이라고 난 이런 아이야 이렇게 작정하고 전형성을 배우들이 습득하는 모습을 보통 보인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영화 속 장면마다 배우들을 보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캐릭터의 캐릭터성이 안 보여요. 그 보라를 예로 들자면, 그러니까 보라가 사실은 약간 아이들을 괴롭히는 나쁜 아이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게 그 보라의 나쁜 역할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그 시절, 그때 어린아이 같은 이유들로 뭔가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풀어나가잖아요. 약간 그런 게 이런 디렉팅 방식 때문에 나타난 것 같아요. 네, 그 배우가 그대로 장면에 들어와서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섬세하게 배우들도 또 생각하고 작품도 생각하는 또 디렉팅이었네요. 윤가은 감독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봉한 영화 우리 집을 촬영할 때는 특별 수칙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영화 우리들을 찍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을 또 잊지 않고 새롭게 들어가는 영화에도 팀원들과 상의하면서 수칙을 만들고 촬영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맞아요. 수칙이 총 8가지인데요. 가장 중점을 둔 게 어린 배우들과 소통을 많이 하자는 것이었다네요. 그러니까 어린 배우에게 질문을 많이 하자고요. 네, 이 항목들을 보면은 진짜 새로워요. 어린이들의 멋진 거울이 되어주세요. 존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또 그리고 신체 접촉이라든지 언어 사용, 또 아이들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항목들이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촬영장 내에서 어린 배우들의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이에 알맞은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배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영화 속 주 어린 배우는 이선 역할의 최수인, 한지아 역의 설혜인, 보라 역의 이서연, 그리고 선희의 동생이죠. 명대사를 남긴 이윤 역의 강민준 배우가 있습니다. 저 하나 생각났는데 지금 이 배우들의 최신 근황이 어떤 줄 아세요? 뭔데요? 바로 윤가은 감독의 새 작품 영화 우리 집에 우정 출연한다는 거예요. 우정 출연을 해요? 진짜 윤가은 감독이 아이들을 좀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그쵸. 계속 함께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 역을 한 최수인 배우는 2004년생이에요. 진짜 어리네요. 네. 2004년이라니. 네. 월드컵 전이에요. 2002 월드컵. 이게 이제 할게요. 네. 이선은 또 극 중에서 외톨이로 그려집니다. 피구 게임을 할 때도 반 친구들이 또 금을 밟았다 하면서 내보내기도 하죠. 이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여름 방학식 날 지아를 만나고 친구가 되고 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린 이선의 자아의 성장이 정말 돋보이는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원래 오늘 어린 배우들의 연기 평가는 안 하기로 했는데 맞아요. 네. 금지사. 이거 하나는 말하고 싶어요. 선희의 동공과 생활 연기. 진짜 그 갈등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보여준 동공 연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느꼈는데 뭔가 내면의 연기가 돋보였던 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최수인 배우가
이게 처음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첫 데뷔작이에요. 한 번도 어디 학원에서 안 배우고 처음.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하나는 모르겠는데 이 출연작은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다. 첫 데뷔작부터 주연. 와, 부럽네요. 그래서 뭔가 더 때묻지 않은 그 생활 그대로의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최수인 배우가 영화 이 우리들 하나로 제6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배우라는 호평을 받기도 하고 제56회 질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최우수 어린이 배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있어요. 제11회 Young About 국제영화제 최우수 연기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Young About 국제영화제는 연기자를 대상으로 주는 게 딱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를 이제 최수인 배우가 받게 된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쵸. 좀 알아보나 봐요. 잘하는 배우는 다른 사람들. 사람들. 눈빛을 이렇게 알아보나? 이 이후로 필모를 좀 살펴보면 그 정가영 감독의 옴니버스 영화 어떤 하루에 출연하기도 하고 영화 I Can Speak에서 남은희 씨가 연기한 옥분이의 어린 시절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희와 함께 또 감정의 선을 연기해준 배우가 있죠. 설혜인 배우가 맡은 지아 역할. 이 지아는 부모의 부재로 인해 상처가 있는 아이로 나옵니다. 그 전에 학교에서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던 아픔을 가졌어요. 맞아요. 그 장면 있잖아요. 지아가 선인의 집에서 지낼 때 밤에 이불 덮고 지아가 말하잖아요. 사실 부모님 이혼했다고. 맞아요. 그 장면이 지아가 선희와 친구가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또 아픔을 털어놓는 장면이죠. 이게 사실 아이들의 문제는 아닌데. 맞아요. 그 설혜인 배우도 최소인 배우랑 같은 2004년생이에요. 제가 아까 2004년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이 배우들 16살이더라고요. 와. 그 최근에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른 그 김보라 감독의 독립영화 벌새에서 유리 역으로도 출연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활동하고 있긴 한가 봐요. 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바로 보라 역의 이서연 배우입니다. 영화 이후에 꾸준히 지금 또 드라마로 활동 중이에요. 그 최근의 작품을 보면 MBC 드라마 봄이 오나 봄에서 이봄의 엄지원 씨였죠. 그 엄지원 씨의 딸 역할로 출연을 했습니다. 드라마도 활동을 하는구나. 되게 활발하게 활동 중이네요. 그렇죠. 이 보라가 역 중에서 약간 키가 가장 크잖아요. 약간 그거 보면서 느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에 항상 머리가 살짝씩 이렇게 잘리더라고요. 애들 다 작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다 키가 커가지고. 보라는 극 중에서 선희와 사이가 안 좋고 그 지아와 학원을 다니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는데요. 그 지아가 보라보다 성적이 좋게 나오면서 갈등이 생기는 역할입니다. 정말 딱 그 나이 때 오해와 질투심으로 시작된 괴롭힘 아니면 뭐 갈등이 약간 잘 녹아져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대사로 누나 이선과 관객들에게 띵 합을 선사한 인물이죠. 맞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이윤.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네. 이 배우도 되게 실생활 생활 연기가 너무 잘해. 그러니까. 연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진짜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대사 이렇죠. 한번 해볼까요? 너 바보야. 그러고 같이 놀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다시 때렸어야지. 걔가 다시 때렸다면 다시 때렸어야지. 그럼 언제 놀아? 연우가 나 때리고 내가 연우 때리고 나 그냥 놀고 싶은데. 네, 그럼 언제 놀아? 이 부분 진짜 띵했습니다. 네, 그 어린아이 시선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관계성에 대해서 감독이 주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 대사를 듣고
제가 아직까지 쌓아온 그 관계들에 대해서 한 번 또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정말 띵했어요. 그 영화 명대사 열전에도 뽑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생각이 똑같나 봐요. 자, 그럼 마리 씨, 우리 연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그 첫 장면부터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처음에 피부 시작도 그렇고 대부분의 장면을 카메라를 멀리 놓고 렌즈를 당겨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아역 배우에 대한 섬세한 디렉팅 중 하나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 속 장면을 보면 실내에서 찍은 것들도 굉장히 멀리에서 찍었어요. 그 선희의 집에서 찍은 장면들을 보면 선희와 윤희가 그 방에서 놀잖아요. 근데 그 노는 장면에서도 방 문을 화면에 걸고 거실 쪽에서 찍었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찍으면서 그 아이들이 카메라를 좀 덜 의식하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약간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그 학교 실내 장면에서도 조명을 안 쓰고 자연광을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또 그 찾아보니까 이게 자연광을 또 사용했더라고요. 아마 앞에 그 말했던 애들의 공간을 조성해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선의의 눈높이에서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어린이의 감정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이 시각적인 프레임 부분을 보여줄 때 어린아이와 어린이의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관객들이 좀 더 어린아이의 시선에 몰입할 수 있도록 관객들도 생각을 해서 눈높이를 고려한 좀 약간 섬세한 연출인 것 같아요. 그 까마씨 이 영화를 보면 피구로 시작해서 피구로 끝나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 진짜 피구가 너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도요. 저 막 팀 결성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이거 학생 때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아리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피구 동아리. 네. 네, 또 피구를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도 진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팀을 나눌 때 이름을 불러주는 거를 시작을 하자면 그 처음에는 우리 선이가 또 마지막에 불리고 이제 선이랑 보라가 아니라 지아죠. 지아의 관계가 역전이 됐을 때는 지아가 또 마지막에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불리는 아이의 위치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대사들을 좀 보면 아이들 시선에서 나올 수 있는 대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과 악에 대해서 구분 지을 수 없는 경계 대사라고 할까나? 맞아요. 그쵸.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소풍 가서 지아랑 선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보라가 핫도그 2개를 들고 지아를 찾아와요. 근데 둘이 막 얘기하고 김밥 먹는 거 보고 이렇게 툭 떨어뜨리고 가잖아요. 그때 대사 기억나세요? 너네 정말 어이없다. 진짜 그 말이 진짜 딱 그 어린 시절의 그 말 같아요. 이것도 그냥 되게 잔잔하게 너네 정말 어이없다. 너네 정말 어이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진짜 딱 그 어린 시절의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느낌들이 아까 이야기 나눴던 감독의 디렉팅 방식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보라를 살펴보면 3명으로 이루어진 무리의 약간 수장 역할로 나오잖아요. 약간 괴롭힘의 주된 역할로 나오는데 맞아요. 그 지아랑 사이가 틀어지자마자 한자 별로였다고 서로 동조하면서 우정을 다지죠. 그게 약간 저는 볼 때 인간사의 그 결속력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말. 욕하면서 친해진다고. 약간 그런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약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쁜 인간관계. 없어져야 할. 없어져야 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지아가 처음으로 학교 교실에 들어왔을 때, 선이를 모르는 척하는 장면, 선이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또 그리고 나중에 선이가 또 지아가 좀 친구들에게 좀
따돌림을 당했을 때 또 편을 못 들어줄 때 그 장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 성인의 저라면 딱 제 마음대로 친구의 편을 들어줄 것 같은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세상밖에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좀 동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적 혼란스러움도 좀 잘 표현된 영화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저라면 타인들의 갈등에 뭐 동조하지 않고 너는 얘네 싫어해? 근데 난 얘네 좋은데? 난 얘랑 놀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좀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이외에도 마리 씨가 봤을 때 또 좋았던 점이 있나요? 저는 그 선생님의 비중이 좀 적어서 좋았어요. 그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의 갈등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아서 뭔가 더 아이들의 내면적 갈등이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이 그 마지막쯤에 그 선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소문을 지아가 내면서 이제 지아랑 선이랑 보라랑 다 같이 상담을 할 때 빼고는 진짜 별 관여를 안 해요. 저는 보면서 그냥 초등학교 배경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지아한테 그러잖아요. 너가 말을 해야 선생님이 안다고. 그런 태도도 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 우리 때만 해도 선생님이 진짜 이유 묻지 않고 막 때리잖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아직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 시절에는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요즘 선생님들도 진짜 좋은 선생님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선생님들이 약간 적었어요. 근데 또 그건 있어요. 그 제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항상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싸움이 나면 서로의 이렇게 싸움 이유를 물으셨어요. 저 그런 선생님 그때 좀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학생 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방식이 물음을 던지면서도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자랄 때 먼저 세상을 살아간 어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마리 씨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인물들처럼 겪었던 뭐 경험 같은 거 있나요? 저도 그 선의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해봤고 그 지아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 속 아이들의 내면 갈등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지아. 그 초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가 약간 괴롭힘을 당하게 됐을 때 그냥 뭔가 방관자로 제3자로만 남아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진짜 아직까지도 약간 후회가 됩니다. 그러게요. 진짜 어렸지만 어려서 더 갈등이 되고 후회가 남는 시절 같아요. 맞아요. 혹시나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영화 우리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보고 나시면 자신의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면서 지금 내 자녀가 왜 저럴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니까 한 줄평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제가 기억에 남는 리뷰가 하나 있어요. 그 네이버 리뷰에서 본 건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어머님이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딸이랑 같이 보러 갔대요. 근데 영화를 다 본 후에 딸이 계속 펑펑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엄마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같이 좀 살짝 눈물을 훔치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다 울고 나서 애가 엄마가 물었대요. 너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자기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대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계속 울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근데 그 딸이 초등학교 시절일 때 엄마가 직장에 다니시면서 딸을 약간 잘 살펴봤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냥 딸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네가 양보해라 하면서 그냥 다독여줬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딸의 주변을 약간 그 시절에 적극적으로 살피고 아이를 많이 케어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약간 자기가 무심한 엄마였다 라는 리뷰를 남기셨는데 굉장히 많은 그 좋아요 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모두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의 한 줄평은 네.
그때 우리가 모두가 겪었던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겪어봤던 인물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선희도 그렇고 지아도 있고 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설 속 인물이나 영화 속 인물의 불행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정도가 그 인물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에 따라서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정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카타르시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 저희 한 줄 평도 자화상이었는데 네. 그럼 저는 저희 한 줄 평은 이 또한 지날 일이니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해요. 누군가 저에게 또 괜찮아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뭘 알아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괜찮아라는 말이지만 그냥 뭔가 이게 지날 일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냥 저는 그냥 이걸 본 사람 제가 이렇게 남긴 이유는 그냥 관계라는 게 언제나 어렵고 또 언제는 풀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관계는 사실 성인이 돼도 어려워요. 이 초등학교 애들보다 더 어렵긴 한데 어른들은 또 안 보면 되잖아. 근데 맞아요. 애들은 매일 학교 그 교실에서 맨날 봐야 하니까. 맞아. 네.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 시절에는 진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힘들다고 느꼈는데 이게 지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맨날 그 공간에서 같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뭐 인간관계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고 안 볼 수 있어. 그러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우리 또 할 말 있었는데 그쵸? 유튜브 시간. 네. 네. 그리고 이거 관련된 영상, 영화나 드라마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그 CBS 채널 중에 시리얼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진짜 저희가 좋아하는 채널인데 거기서도 그 왕따에 관한 어린 시절에 왕따를 겪었던 어린들이 나와서 한 인터뷰를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가 했던 한줄평이랑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기는 약간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어느 한쪽 면에서는 영향을 받는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되게 그거 보고 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시리얼. 좋습니다. 이거 상도 많이 받은 채널이죠. 맞아요. 네, 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침대 위 상영관의 핵심 코너 두둥. 자, 까미 씨 추천 준비되셨나요? 당연하죠. 저는 일단 한국 영화죠. 9살 인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SBS 의사요한에서 맹활약 중인 배우 이세영 씨가 나오는 영화예요. 9살 아이들의 성장 로맨스 같은 영화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때부터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약간 소설 소나기 같은 느낌이 나서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외국 영화는 원더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거는 제 띵작 중 하나인데요. 그 남들과 다른 외모로 태어난 어기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주변 사람들도 변하게 되는데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족 영화로 딱 추천입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외국 영화 하나 할게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젊은 거장으로 불리는 감독 션 베이컨의 플로리다 프로젝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역 배우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나오고 또 이 내용도 매직캐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감동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들처럼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다는 점이 약간 비슷한 점인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웹드라마 18.
청소년들의 내적, 외적 갈등을 잘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그 수많은 고민과 선택 속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단 하나뿐인 10대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10대들의 사랑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지만 10대들의 고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그 시절을 마주합니다. 푸른 하늘을 볼 때는 학생 시절 죽어라 운동장을 달리던 가을 운동회가 그립고, 지저귀며 떼지어서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등하교 길이 그립죠. 그리고 방학 때 텅 비어있는 학교, 마룻바닥 냄새, 모든 것들이 그 시절을 추억하게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추억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저희는 팟빵,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보기란을 링크 걸어둘게요. 오늘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 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저희 정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이불 덮으세요.